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고선의 출발새 아침 황고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 미국 순방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 성과 잠시 뒤에 외교 전문가와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여당 그리고 야당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가 8명이 나선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 구도 신구 대결 그리고 세대 간 대결 양상입니다. 국회의원 5선에 50대 초반으로 당대표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는 26일 수요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핵심 검증사항 4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SNS에 올린 소회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를 싱크탱크 여시재 왕선택 정책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순방 이렇게 평가했는데 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최고로 평점 줄 만한 면이 있었습니까? 네, 질적이나 양적으로나 성과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요. 예. 역사적으로 과연 가장 최고였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네. 분명히 하여튼 과거 어느 정상회담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고 양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과가 많았다. 그런 평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아쉬운 점 꼽으신다면 어떤 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백신 스와프 부분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 한반도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정책 부분에서 사실 이제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그런 전향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백신 스와프 성사 못한 것도 좀 아쉬운 면 아니겠습니까? 아쉽죠. 아쉬운데 백신 스와프 문제는 예상됐던 일입니다. 백신 스와프를 우리 정부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고 백신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방역이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 맥락 속에서 백신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고민해 보다가 이제 추진을 한 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좀 추진을 한 것 자체가 약간 무리였던 것이고 지금 미국이 백신을 외국에 준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백신을 사지 못하는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선택 의원께서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하실 때 그 미사일 지침 종료될 거다 예상하셨는데 예상 맞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에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도 가능한 그런 정책 과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지침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다 최고 선진국 수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크게 고민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미사일 주권 확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단지 이런 이제 주권 회복이라고는 추상적 차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 당국, 군 최고 지휘부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미사일이 사거리가 무엇인지, 탄두 중량은 무엇인지, 탄두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미사일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 최고 지휘부가 미국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주로켓 연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 개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 동의한 거가 그 미사일 지침 종료 동의를 한 이유가 또 중국 견제용도 뭐 작용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런 구석이 좀 있을까요? 미국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이고 과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할까? 저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외교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어떤 나라든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 속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주권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지침도 그렇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민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정상회의에서요, 자, 공동성명에서 그 판문점 남북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걸 계승 준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보면은 뭐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 동력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살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우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권에서 했던 것을 다 뒤집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같은 것들 굉장히 수위가 높은 대화 협상, 관여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뭐 다시 한번 뭐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그 표현이 좀 절제됐습니다 보니까 뭐 계승 준수한다가 아니고 기초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의 발언인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도 봐야 되고 미국의 또 숨겨진 다른 큰 그림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이거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김 특별대표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뭐 차관보나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뭐 대사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김 특별대표는 완전히 북미 대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빠진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더 큰 중책을 맡았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고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미 간에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촉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하고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놀랐고 또 반갑고 그랬습니다. 그랬었군요. 반갑다는 말씀 또 그 왕선택 의원도 이전에 성김 대사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작용했겠습니다. 네. 워싱턴 특파원을 제가 2013년에서 16년까지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성김 대표가 그때도 대북정책 특별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특파원 중에 이제 일부 하고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대부분 그런 간담회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성김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뭐 몇 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김 대표가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네. 한국말을 잘하시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북한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도 좀 좋은 사인을 주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성김 대표라는 인물 자체는 좋은 사인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모든 것이 북한을 만족시킬 정도는 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데 성김 대표 임명 자체는 북한에서도 뭐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 의원님 오늘 말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탱크 여시재 왕선택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합의를 했는데요.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까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것부터 좀 보시죠. 국내 코로나 상황 중 어제 밤 9시 기준으로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480명인데 요즘 확진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지인 간의 감염 사례가 계속 많은 상태라서 일단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지역 사회 내에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4차 유행의 부분을 어떻게 이제 완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방미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백신 외교 성과 좀 보시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 제공하겠다. 이 정도면 좀 유의미한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야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백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백신들 빨리 들어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이제 8천만 명분을 이제 공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어떻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군에게 주는 방식을 한 건데 어쨌든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거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55만 명분이 들어오면 이제 군에 배치돼 있었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5월, 6월에 있는 이제 백신 접종의 숨통을 좀 틔울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제 우리 한국군 장병이 한 55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내 한국군 장병들 정도는 이제 수급이 되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의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량 자체를 우리나라에 주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소득 국가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한국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그다음에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치료제 분야 연구 협력 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에서 개발된 많은 이제 코로나 백신들에 대해서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개입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MOU를 체결을 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과 또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좀 빨리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연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작년 9월이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교류를 한다면 이번 팬데믹에서의 여러 도움도 되겠지만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또한 이제 기술 협력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장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이제 어떤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품 위탁 생산 계약 맺었는데 기술 이전 얘기도 나오긴 한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번에 보면 사실 병입하는 것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완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반 완제품이 나오면 일단 뭐 아직까지 국내 공급에 대한 부분에 논의는 하겠지만 어떻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공정을 마련하기에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하반기에 물량이 필요한데 전 공정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선택을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병입 정도를 해서 일단 국내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런 국내 이제 보건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사가 또 그 연구 개발에 대한 협력을 또 맺기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 통해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연구 개발 형식으로 이제 습득을 하고 일단은 공정을 먼저 개발해서 국내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병입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국내 생산이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우리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 얘기가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종류가 이게 이른바 그 메신저 RNA 백신이죠? 예, 그러니까 모더나사하고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을 맺어서 이제 국내 이제 기술 제휴하는 부분들은 이제 mRNA 백신이고요.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어제 협력과 관련돼 있는 MOU를 또 체결을 했었는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부분하고 또한 이제 추후에 이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이제 콤보 백신이라 그러죠. 두 가지 백신 효과를 같이 노리는 백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MOU를 맺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보시기에? 일단 매칭이 좀 잘 된 것 같고요. mRNA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기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부분이 모더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위탁 계약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모더나는 이제 노바백스는 코로나 백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협력이 된다면 시너지를 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식약처가 최종 점검위원회 열고 지난 21일이었죠. 모더나가 개발한 이 백신 품목화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빨리 생산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맞춰서 이렇게 승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거는? 네, 또 사실 이제 국내 도입분이 그 소량이긴 하지만 5월 말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6월에도 일부 물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허가가 또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더나가 이제 한 3분기쯤에는 우리 국내에서 실제로 접종될 수 있는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2분기에 소량 이제 접종 시작할 거고요. 3분기부터는 국내 생산이든 외국에서 도입이 되든 간에 이제 국내 접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동안은 사실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화이자 쪽만 이제 사실 접종 후에 이상 반응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모더나는 좀 어떻습니까? 모더나도 이제 그 화이자가 mRNA 백신이다 보니까 1차 접종 때는 이제 그 면역 반응이나 이런 부분 좀 약하게 나타나고 2차 때 좀 이제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기는 한데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건 어차피 경증 이상 반응들이고 중증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크게 화이자 백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이제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백신 생산에 허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백신 강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국내 백신 역사는 긴데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가지고 생산 기반이 많이 약해졌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또 LG에서 이제 이런 백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 노력을 하면서 많이 따라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개발되는 핵심 기술인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증강제 기술 이런 부분들은 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기술 협력도 국내 생산, 이제 위탁 생산 등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요.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11일 열리죠. 새 당대표 도전하는 후보가 8명입니다. 이것도 10명이었다가 2명 줄어든 건데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8명에서 5명으로 추리는 예비 경선 치르는데 후보들의 구도가 영남대 비영남보다는요. 국회의원 4선, 5선, 중진대, 초선 또는 30대 젊은 세대 간 대결, 신구 대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 5선이 2명이죠. 그중 한 분, 조경태 의원을 전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조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예.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방미하고 어제 돌아왔는데 좀 총평 하나 좀 해주시고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열심히 마치고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예.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기업 환경을 미국에 빼앗긴 건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물론 군인들께서 한 55만 개 정도는 55만 명에 대해서는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좀 확보돼야 될 백신을 학답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방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조 의원님 당대표 나서시는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외연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예. 기존의 보수당의 이미지, 기득권 정당, 엘리트 중심의 정당의 이미지를 때를 벗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을 수권 정당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하기 위해서 그게 최선봉에 서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지금 후보가 8명 등록해서요, 이제 5명으로 이제 컷오프 줄여야 되는데. 네네, 26일, 27일 날 아마 컷오프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여기 성암동에서 발표도 하시죠, 후보들들? 네, 내일 한 5분씩 각각 정견 발표. 5분이요? 하는 그런 좀 비교적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5명으로 줄이는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자신하십니까? 통과하는 거는? 네, 조금 전에 제가 지방에 함양하고 의령 그리고 하남, 부산 이쪽 지역의 당원들 또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아직까지 당대표 선거에 대한 분위기는 좀 없는 좀 잠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조 의원이 준비를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본인들은 우리 조경태 후보에게 열심히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선호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국회의원 5선이신데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봤더니 68년생이십니다, 보니까. 68년. 그러면 젊은 5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젊은 5선.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강점들, 최대 강점 한 몇 가지로 좀 추려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비교적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좀 솔직한 편 같아요. 혈액형이 제가 A형이거든요. 좀 수줍음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큰 강점은 진보 보수 진보의 어떤 이념의 틀에서 좀 제가 그걸 좀 깨려고 노력하는 편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실용적인 실사구시의 정치를 저는 초선 때부터 쭉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약속을 하면 약속을 좀 잘 지킨다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좀 평가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특히 저는 어떤 특정한 그 계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나 여러 가지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하십니다만은 좀 더 편파적이지 않고 좀 공정하게 예. 저는 그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예비 경선에서 그 85년생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초선 단위 영선인데 기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도는 뭐 5명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서 조금 이렇게 뭐 여론적으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프레임을 이제 뭐 말씀대로 뭐 초선대 또는 신진대 뭐 중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은 걸고는 있지만 막상 밑에 바닥의 정서는 누가 출마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안 내린 분들이 좀 태반인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YTN처럼 좀 더 공정하게 후보가 나와서는 후보의 장단점을 좀 더 공정하게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서 8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려주는 좀 공정한 그 보도 신문 방송이 좀 매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YTN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더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지금 딱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마련하기로 하고요. 질문 좀 더 몇 개 드릴게요. 뭐 이제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내년 대선 치러하는데 뭐 전략 좀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그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당의 토양이 좀 좋아져야 된다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당이 뭐 잘한다는 그런 국민적 평가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국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실용 정치 그런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그 비판만 하는 그 반사 이익만 노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좀 국민들의 삶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도움되는 정당이다. 그런 그 정책을 제가 좀 많이 내놓을 계획이고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들께 좀 신뢰를 좀 많이 회복시킴으로써 지금보다 정당 지지율을 한 5에서 10% 정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당이 명실공히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대권 후보들도 아마 우리 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입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제가 지금 질문 준비한 게 좀 많은데 시간 부족 때문에 혹시 저 8시 전까지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요. 짧게 한 3, 4분 정도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시고요. 전화 끊으시고 정각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마치고 잠시 뒤 8시 정각에 3부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